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각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 활동에 노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처리 현황은 기제출한 관리카드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부터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진 현황으로 본사업은 사무실 신증축 및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장기적 검토 후 추진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에 의거 사업 취소 결정되었음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업 중소기업 감면 부적정으로 2019년도 9월 10일 취득세 등 41억 8천만 원을 수십 부과하고 2019년도 12월 7일 이행상황 보고 완료하였으며 도세 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변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 세율 적용 부적정으로 재산세 1,099만 7,930원을 2019년 7월 수시부과하였고 2019년 9월 20일 이행상 완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한 감사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수사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사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인 현황 및 건의사항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포상급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24회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은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서 심사 청구, 과세 편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견을 위원회로서 구성 인원은 총 15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9년도 총 3회, 2020년도 총 2회. 다음 두 번째, 안성기부심사위원회 주요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의 접수 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구성 인원은 총 9명입니다. 개최 현황은 2019년도 총 2회, 2020년도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상금 지급 시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구성 인원은 총 6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9년도 총 11회, 2020년도 3회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세 포상금 지급 심의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이경우 세무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3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3,350억 7,900만 원 대비 107%인 3,57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1,663억 5,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1%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1,90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0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3,517억 8,700만 원 대비 34%인 1,199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636억 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7%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563억 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2019년도 세수입은 목표액 621억 3,700만 원 대비 102%인 634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208억 6,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수입 징수액은 42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0년도 4월 말 현재 세수입 목표액 341억 600만 원 대비 35%인 119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60억 9,9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수입 징수액은 5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 2019년도 2020년도 지난년도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의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9년도 실적은 460건에 15억 7천만 원이고 2020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44건에 1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 규모는 공도비 28억 7,900만 원으로 15.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 21억 5,300만 원 11.5%, 원국면 17억 5,400만 원 9.4% 순입니다. 다음 21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4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017만 4,536건에 187억 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 5,653건에 13억 1,300만 원이고 지난년도 체납액은 16만 8,883건에 173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현황은 유의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세수입 부가 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 말은 156억 1,500만 원이며 2020년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55억 5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70억 8,900만 원이며 토지민원과가 개발부담금 등으로 6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519명이며 체납액은 108억 8,3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총 체납액 중 납세 기피가 262명에 41억 4,100만 원으로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 압박 사유인 납세 능력 상실자는 235명에 63억 5,8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은 22명에 3억 8,4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4명에 3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7명에 55억 2,1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세 능력 상실이 179명에 3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95명에 30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의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19년도 압류 현황은 총 17,282건에 305억 1,700만 원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기타 채권 순이며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6,166건에 119억 2,200만 원입니다.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6건입니다. 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19년도 압류 현황은 총 12,971건에 72억 3천만 원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기타 채권 순이며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2,203건에 13억 3,900만 원입니다.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금융거래 실적 제한 실적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의 경우 107명에 39억 4,9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후 23명에 3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수입은 금융거래 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187억 8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첫째,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를 상시 추진하고 1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금융제재, 범칙 사건을 조사를 통한 사회성 행위 취소 및 가택 수색과 증권, 보험 등 은닉 금융자산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책임 징수세 운영하여 체납자를 지정, 징수 동료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구액 체납자는 체납 전문 요원으로 300만 원 이하는 체납자 실태 조사원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 합동 기동 징수팀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체납액 처분 추진으로 분기별 체납 고지서 발송 및 행정 제재,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을 통하여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결손 및 사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 사항 조사 후 인도 명령의 공매 처분 등 대포 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155억 5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어사업 제한,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은 11,024건에 30억 6,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 사유로는 시효 소멸이 8,749건에 3억 4,900만 원, 무재산 11,655건에 26억 6,300만 원, 기타 620건에 5,4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20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721건에 9,700만 원을 결손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의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세수입 체납액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수입 결손 처분은 2,491건에 10억 6,5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결손 처분 사유로는 시효 소멸 1,680건에 6억 6,100만 원, 무재산 810건에 4억 300만 원, 기타 1건에 100만 원입니다. 2020년 세수입 결손 처분은 315건에 8,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의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건수로 460건이고 금액은 15억 7천인데 네. 2020년도에 건수는 44건밖에 안 되는데 예. 금액은 15억 1,500이다. 거의 이렇게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건수는 44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금액은 조금 상이해서 이 부분이 좀 아니 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세무조사팀장 심성자입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법인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실적을 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추징되는 실적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일단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까지는 조사 대상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정 짓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실질적인 조사를 못 한다고 볼 수 있고요. 2월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사를 20일이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 정도 조사를 하고 가세 예고까지 해야 이제 실적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 건수는 이제 4월 말에 현재는 건수가 적은 거고요. 그 건수 중에 이번에 조금 금액이 큰 건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좀 큰 금액이 추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6월 달 아니겠습니까? 예, 반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건수만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도보다 올해가 세무조사를 이렇게 할 대상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 뭐 전반기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건수가 이제 4월 30일까지 네. 요 이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간이 지금 세무조사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말까지 이제 진행을 할 기간이고 금년도에도 아마 건수는 그 작년에 비해서 비등할 겁니다. 아, 건수로 예. 따지자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작년 대비 지금 이제 4월 30일 기준인데 이제 금액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 팀장 말했듯이 그 금액은 이제 그 천차만별이고 세무조사 하다 보면은 뭐 추징할 금액이 뭐 초창기에도 한 뭐 큰 거 있으면 뭐 15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제 추징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 열심히 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고 세무조사 그 기업들을 대상자를 대폭 축소를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안성시 입장은 좀 어떤지? 위원님 네. 말씀이 저도 동갑을 하면서 그 세무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정부에서 그 추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을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데 뭐 그 납기 연장이라든지 뭐 재산세 감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부분에서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공문해서 서면을도 하고 현장 방문을 좀 지향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세무조사에 대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이제 그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대면으로 하는 거는 그 서면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소상공인이고 뭐 기업적 다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세무조사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우리 지금 경제 실정이라든가 경기를 감안을 해가지고 뭐 연장을 해준다든지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를 같이 우리 시하고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냐고 고생하셨고 1페이지 아니 2페이지 한번 보죠. 아까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그 국제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해가지고 아까 보류됐다는 건가요? 뭐라는 거예요? 요 사항에는 먼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 전체적으로 그 사무실 신증축 관계 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먼저도 시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결심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제지방세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성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좀 어려우니 요거는 좀 그 보류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놓은 걸로 방침 결정해서 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죠. 이거라면 세무과 먼저 지금 여기 요 앞에 2019년도 짓는 거, 그러니까 2019년도 저기 할 때 예. 계속 비효율로 이거 생겼나? 네, 지금 계속 비율에서 명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저희들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그냥 짓느니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또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시장님하고 저기 내용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셔. 지난해 세외 수입이 징수 현황 해가지고 징수액이 47억, 조정액이 168억, 결손액이 10억, 미수액이 110억. 한장 넘겨보시오. 넘겨보시고 나도 헷갈리네. 나도 헷갈려. 하면서 지방세, 세수입, (2002년도) 지방세, 읍면동, 깜빡 원리 사라졌네. 다시 저기고요. 25페이지 보죠. 25페이지. 그건 다 나중에 하는 거라고. 지금 25페이지 그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305억인데 이건 지금 저 다 압류 이런 거 다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미납액이 얼마예요? 전체 총 지금까지. 지금 이제 연도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방세 체납액이 187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이제 2000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럼 305억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채권 압류 고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입니다. 19년도에다가 이제는 19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금액이 305억 아니요? 예,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시 이제 압류시키니까 또 낸 사람 있고 뭐 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못 걷어들인 게 170억? 187억입니다. 187억. 예. 이거 압류하고 그러면은 다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체납별 그 분석을 이렇게 해봤지만 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지금 아마 이제 뭐 세무과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압류를 다 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또 납세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납세 저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해도 이게 이제 무재산 실질적으로 납세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저희들 이제 징수에 포상도 줘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전화하고 두 번 세 번 하고 해도 그 납세자들이 이제 뭐 태만이나 기타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태만입니다. 아까 이제 15페이지 아까 이제 해다가 말하는데 15페이지 세외 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 해가지고 목표액이 62억, 조정액이 80억, 결손액이 10억. 근데 한 장을 남겨서 2019년도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은 미수액이 11억, 아니 110억. 근데 여기 미수액이 115억인, 156억인데 이건 뭐 왜 그런 거예요? 세습입니다. 세습. 지금 네. 이제 앞에 거는 2019년도 네, 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다가 작성된 내용이고요. 예. 뒤에 거는 2020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준에서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 수치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아니 17페이지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페이지. 그러니까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16페이지 말고 17페이지. 결손액 10억은 맞고. 세외 수입 징수 팀장 이미순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는요. 예. 이제 2019년 결산 기준으로 나온 거고 그 안에는 현년도하고 지난년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그리고 16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된 금액하고 현년도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17페이지를 보면은 지난년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네.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년도만. 금액이 틀려서 그러는 거지, 금액이. 금액은 현년도를 그 미수액이라는 게요. 현년도 금액, 지난년도 금액이 합한 게 그 미수액인데 그 중에서 저희 17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지난년도 금액만 미수액이 거기 나와 있는 자료예요. 지난년도 부분만 보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저기 28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포차가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성에? 대포차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뭐 어느 게 대포차고 어느 게 뭔지는 지금 그 차량 파악하는 게 없습니다. 그 대포차를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대포차는 그냥 무법 차량 아니에요? 무법 차량?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차 하면은 보험은 들을 거 아니에요? 책임 보험은 그것도 안 드나? 책임 보험도 안 드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관리가 엄청나게 좀 어려운 그런. 뭐 책임 보험, 그러니까 책임 보험까지 들면은 대포차는 아니네. 네. 그럼 책임 보험도 안 들고 그냥 완전 황해야 무법자 마냥 다니는 차가 이제 그런 차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면 뭐 여러 가지 뭐 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포차 아니면 뭐 교통까지 하는 그 방치 차량 예. 이런 거를 많이 좀 협조해서 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좀 더 좀 저기 징수에 대한 그 테크닉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포차 같은 거는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은 우리 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거 꼭 찾아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못 찾겠지만은 뭐 경찰에서도 못 찾고 그냥 황해 무법자 마냥 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걸릴 때가 있을 텐데. 예, 점점 그게 이제 그 가다가 교통에서는 방지 차량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걸려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이제 저희한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미천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찬압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 이제 추진 계획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 장기 주차를 해놓거나 이제 번호판을 영치한 걸 길에 다니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차들은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제가 있는 차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를 끌지도 않고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방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세금을 좀 그걸 받기 위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매매를 시작할 때 여기서 확인서를 끊어주면 그 차 가격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의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그 확인서를 써주면 그 매매를 하시는 분이 나머지 세금은 이쪽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나 그런 걸 해볼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매매 대상들이 그 협의해서 요거는 요만큼은 네가 내고 요만큼 내가 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는 지금 뭐 대부분 아마 매매인데 그렇게 아마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조정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전자 예금도 압류돼 있지 아무것도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는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존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우선적으로 그 전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세무과 도세팀장 한재혁입니다. 제가 일단 그 저희 도세팀 소관인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적정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일축 지역에 큰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창업이냐 아니면 사업의 확장이냐를 가지고 이제 그 감사에서 이제 해석이 좀 저희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에서 창업보다는 사업의 확장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징이 된 상황이고요. 그 회사에서도 다 납부가 이미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처음부터 단순하게 이제 순수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상의 이제 위장 창업 비슷하게 뭐 이렇게 법인은 뭐 순수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의 그런 구조라든지 이제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추징이 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적정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 밑에 거는요? 예, 최선태 팀장 공천도입니다. 그 변전소 부분은 이제 그 변전소가 원래는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그 감사에 지적이 된 상황인데 추징을 해서 이제 납부까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 세액 계상 부분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시금고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시 근거는 이제 조례가 끝나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각 이제 뭐 의회도 아마 저희가 이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회도 뭐 협의를 해서 뭐 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공문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돼서 각 의원회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이제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그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에 대한 농협에 대한 협력 사업비 뭐 금고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협의를 잘해서 조정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나요? 아직 공고는 공고.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가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갔다 오려면 한 6월 26일, 6일이 돼야지만 이제 그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26일 이후에 공고문을 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과장님 말씀 있으셨지만 전년도에 있던 협력 사업비 한 10여 년 넘게 지금 10억 정도로 계속 이제 묶여 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튼 이제 지금 조치 계획 내용하고 쭉 들여다 보니까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순이자 마진은 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요지로 좀 읽혀져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이제 금고를 보니까 금리가 지금 현재 그 공공예금이 0.7%인데 지금 금고 금리가 이제 회계까지지만 1개월짜리가 지금 공공예금보다도 더 금리가 0.55%, 5%, 3개월은 0.6%, 최소한도 1년 이상이 돼야 이제 0.75인데 그 지금 이제 이 운영에는 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라 보면은 금고 좀 이번에 계약해서 금리 조정이라든가 협력 사업비 이거는 아마 좀 저희도 심사 분석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에 저기 농협의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좀 최단으로다가 금리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년도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였죠? 전년도 이자 수입이 2018년도에 22억, 2019년도에 40억.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부채가 이런 게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은행에 쌓이는 뭐 먼저 말씀드렸지 잉여금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자 수입이 좀 한 2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농협하고 협력 사업이라든가 뭐 공공요금 이자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년 이자 수입만 보더라도 2018년에 2배 정도 되네요. 예, 2019년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추진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좀 유리한 쪽으로다가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튼 뭐 금리 부분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좀 지금 진단 내리쳤듯이 전체적인 상황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협상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여튼 그 10년간 협력 사업비가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저는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여튼 그 전년도 여튼 이자 수입 여튼 발생되어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여튼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한 증액은 검토할 만한 조건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좀 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금고의 경우에 복수 지정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이 그동안 이제 계속 금고를 독점적으로 여튼 지금 계약을 하면서 여튼 왔던 거잖아요. 네. 혹시 이제 그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금고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특별 회계하고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여튼 이제 기금 지정이 지금 금고 지정이 여튼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건데 혹시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우리 내부적으로 금고 자체를 지금 복수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뭐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가 그 전에 이제 아직까지 저 와가지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에 한 번씩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쭉 내려온 그 상황을 보면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뭐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적으로 안성이라는 그 좀 이 안성시는 이 우리가 공고를 내도 뭐해도 이 뭐 그 전에 보니까 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접수를 하고 이래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부 다 단수로 다 돼가지고 뭐 다시 뭐 재공고를 내서 결정은 뭐 농협이 당적이 뭐 선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그동안 우리가 복수 지정이 아니고 단수로 여튼 지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여튼 그 전반적인 그 구조의 안정성이나 등등을 고려하면 사실 하나의 금고 결정하는데 농협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구하고 만약에 복수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뭐 1위와 2위를 구분해갖고 이렇게 별도로 그 복수 지정을 하든지 뭐 그거는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그게 이제 합당하다고 하면 뭐 그렇게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복수나 단수나 복수나 그것도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우리 그 금고에 이제 규모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거니까 이걸 이제 복수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뭐 그 다방면으로 좀 뭐 평가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검토한 부분을 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를 위원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튼 최종 약정 체결 뒤에는 홈피나 시보를 통해서 여튼 협력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절차 이행 부분 좀 빠뜨리지 마시고요. 예.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우리 자체 제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세무과여서 지난 2월에 지금 지방재정 공시 내용을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27.6%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년도보다 5%포인트가 지금 낮아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세나 세습 부분에 대한 자체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쭉 이렇게 지금 자립도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뭐 지방세는 뭐 매년마다 동일 수준 한 2천억대 동일 수준이 돼 있고 교부세는 매년마다 한 3년 동안 계속 많이 내려와서 네. 자립도는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무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확보 방안을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교부세 이런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부분이 이제 향후 뭐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뭐 문제가 없겠으나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살림할 능력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거는. 예, 예. 그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가 여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할 만큼의 최소한의 조건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번에 결산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무재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 좀 털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털고 실제 여튼 납부가 가능한 여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행정력을 좀 집중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루 방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세무조사 계속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아까 경기도 감사에서도 뭐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제 세수 감면에 대한 적정성 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하셔서 좀 자체 제한 부분이 좀 하루하루 조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세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그러면 그 납부 기한이 그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독촉장 뭐 이런 거 보내죠. 1차 독촉장 보내고 이제 그 이후에 안 내면 이제 압류해서 이제 행정 절차가 들어갑니다. 네, 계속 진행돼야죠. 아니 그런데 보니까 지금 19년 20년도 공이 시효 소멸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했다 하면 그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시효 소멸 대상이 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그 사항만 이제 시효 소멸된 거는 이제 저 결손을 처분해 놓은 거고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재산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손을 처분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재산 옆에 있는 거고 시효 소멸 것만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효 소멸이 발생하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0쪽 더 보십니다. 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독촉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는데 이 시효 소멸이 단순하게 5년이 지나서 시효 소멸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압류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저희가 경매나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분이 시효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결손 처분을 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계속 관리는 합니다. 재산이 생기면 다시 결손을 없애버리고 체납으로 돌려서 다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분이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경매나 공매,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채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채권이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5년을 따져서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네, 공매 처분이나 뭐 경매당에 나갔으면 그다음 재산이 없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하고 시효 소멸하고 지금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그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계속 그 최고장이나 그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 중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중에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돼서 재산이 없어서 그냥 중단시킨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완성되는 경우가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세무과장님과 공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